소크라테스는 세 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멍청하다, 불쌍하다, 음흉하다. 오늘은 이 멍청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서양 철학의 원조, 아버지격인 소크라테스를 멍청하다니 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하겠지만 끝까지 들어봐. 나는 천동설을 믿던 너희들에게 지동설을 알려주는 문과계의 코페르니쿠스다. 소크라테스 이름이 너무 길어. 애칭 이하 소태라고 하자. 이 소태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야. 이 말처럼 소태는 자기가 왜 고발당했는지, 그래서 왜 죽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죽었다.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것이다. 소태가 고발당한 제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테네가 믿는 신들을 부정했다. 두 번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런데 원고 세력들이 소태를 고발한 진짜 이유는 저게 아니야. 그런데 소태는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저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열심히 변론을 하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을 인류는 2000년 넘게 빨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멍청한 거지. 이제 내가 그 멍청함을 깨줄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라. 그 전에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해 줄게. 왕복 2차로 길을 마주보고 이쪽에 과일 가게, 저쪽에 세탁소가 있었거든. 과일 가게는 40대 남자 2명이 했고 세탁소는 역시 40대 남자 1명이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탁소 남자가 과일 가게 와서 일을 도와줘. 이 도와주는 정도가 잠깐이 아니야. 하루 종일 도와줘. 정작 자기 가게 세탁소에는 직원을 안 쳐두고 자기는 과일 가게 와서 주인들보다 더 열심히 과일을 팔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과일만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을 봐와서 음식까지 해. 그래서 남자 3명이 그걸 맛있게 먹어. 그걸 보는 나는 이상하잖아. 그래서 세탁소 남자한테 물어봤어. 왜 너는 네 가게 비워놓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런 거 있잖아. 잘 대화하다가 곤란한 질문에는 딴짓하면서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 그런데 나는 계속 궁금하잖아. 그래서 만날 때마다 버전을 달리해서 계속 물어봤어. 어느 날은 그도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제서야 괜찮은 이유를 찾은 건지 대답을 하더라고. 그가 말하길 자기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대. 세탁소 안에서 혼자 있으면 답답하대. 그리고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런데 이 대답도 좀 그렇잖아. 성격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가게에는 사람 쓰고 자기는 다른 곳 가서 자원봉사를 해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진짜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내가 억지로 이해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봤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세탁소 남자가 과일 가게에서 안 보여. 세탁소 밖으로 절대 안 나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까 이 세탁소 남자가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 걸린 거야. 그때만 해도 카드보단 현금이 많을 때거든. 그런데 과일 가게 주인들이 경찰에 고발은 안 했어. 대신에 앞으로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이 정도로 해준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이 세탁소 남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거든. 또 같이 밥 먹고 싸운 정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비싼 인건비 줬다고 생각하자 해서 고발은 안 한 것 같아. 결국 요리를 자기가 전담한 것도 장을 봐오기 위해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에 더 쉽게 자주 접근하려는 노림수였던 거지. 이걸 보고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돈을 넣어라. 이거. 소태가 고발당하고 죽은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자들은 과도정과 민주정 세력 간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혹은 전쟁 패배로 인해 혼란해진 민심 수습용으로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해. 근데 이건 멍청한 생각이야.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고 원고 측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거든. 철학하지 마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소태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그것을 거절한다. 만일 애초에 소태를 고발한 진짜 이유가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고 민심 수습용이었다면 저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소태를 고발한 원고 세력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뭘 넣으라고? 돈을 넣어. 당시 아테네 사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곳이었는데 그 때문에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사학이 발달했고 이것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소태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가르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수업료를 안 받아. 공짜야. 그러니까 소태가 지금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유명한 일타 강사인데 돈을 안 받아. 그럼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 다 자기 자식을 소태한테 보내겠지. 결국 소태의 수업료 공짜 정책 때문에 아테네 학원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 거야. 결국 다른 소피스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에 놓이게 된 거지. 그런데 소태가 조금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짜인데 이걸 어떻게 해봐?
방법이 없어. 서태를 도시에서 추방하거나 학원계에서 제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수업료 공짜가 불법이다 이렇게 고발할 수도 없잖아. 고발 내용은 뭔가 정의로운 것처럼 그럴듯해야 하거든. 그래서 시민들을 선동시키기 쉬운 제목으로 아테네가 믿는 신들을 부정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라고 고발을 한 거지. 원고 세력들은 고발의 목적이 처음부터 서태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었어. 당신은 뭐든지 다 엉성했던 고대 사회였고 감옥 역시도 얼마든지 탈옥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서태가 공짜로 가르치는 것만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서태한테 제안을 한 거지. 즉 철학하지 마라 이 말의 진짜 속내는 학원계에서 은퇴해라 혹은 공짜로 가르치지 마라 이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멍청한 서태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자기 딴에는 멋있게 말을 하자 이것이 원고 세력들에게는 은퇴 노 공짜 OK로 받아들여져서 사형이 집행되어 버린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서태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아테네 시민들이었는데 서태가 죽고 나자 서태의 인기가 높아져 버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서태가 도망을 안 가고 평소 자기 철학 신념대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이것도 멍청한 생각이야. 대중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선동에는 쉽게 넘어가고 그런 존재지. 그럼 죽일 때는 미워하고 싫어하며 죽여놓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 아테네 시민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돈을 넣어. 공짜로 가르치던 서태가 죽자 학부모들은 다시 예전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야 했던 거야. 그때서야 서태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지. 아테네 시민들은 소피스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였다. 이 재판에는 501명의 아테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만일 서태가 1차 변론에서 고발인 멜레토스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고발 주체 세력은 내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강의하니까 학부모인 여러분들에게서 비싼 수업료를 못 받게 된 탐욕스런 저 소피스트들이다. 그들이 나를 고발한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며 내가 유죄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들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1차 재판에서 이렇게 변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인류는 손으로 포장된 악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그때부터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멍청한 서태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후 2000년 넘게 인류 역시 겉만 선으로 포장한 악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멍청한 수준에서 문과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역사를 살아온 것이다. 서태는 형량을 결정짓는 2차 재판에서도 멍청한 말을 하는데 쉽게 요약하자면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까지 받은 사람이고 무죄가 맞는데 그것을 모르는 너희들이 딱하지만 벌금 조금 내는 것으로 이 재판 끝내자 라고 강력 도발을 한다. 그 결과 1차 재판에서는 서태가 무죄라고 투표했던 220명의 배심원들 중에서 무려 80명이 마음을 바꿔서 사형 쪽에 투표해버린다. 서태의 재판에서 보듯이 이처럼 정의를 외치는 구호는 사실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악인데 겉만 선으로 포장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선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악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문과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그래서 싫어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간 정신의 대단한 절대적 가치인 무엇이 있다는 식의 허상과 망상을 계속 팔아야 유지되는 게 문과인데 돈에 집중할수록 현상의 본질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상과 망상의 끝판왕인 성리학을 빨던 조선의 학자들도 부를 쌓으면 인간이 본성을 잃고 도리가 어지러워진다며 입으로는 이재를 제약시하고 부귀를 경계하라고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키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노비로 삼아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중성을 보였던 것이다. 아테네와 멜로스 섬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아테네의 동맹 요구에 멜로스 섬은 자유와 중립이라는 정의를 지키겠다며 거절하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멍청한 것이다. 그럼 멜로스 섬 사람들은 왜 동맹을 거부하다가 전부 몰살을 당한 거냐? 무슨 국토가 넓어서 게릴라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면 돈을 넣어. 근데 여기에서는 권력을 넣어. 왜냐하면 돈, 권력, 섹스는 삼위일체로 같은 거야. 생각을 해봐. 그 대화를 하는 멜로스 섬 사람은 그 섬의 어부이거나 일개 노동자는 아니겠지. 멜로스 섬의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일 거라고. 그들의 정치적 기반은 친스파르타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테네와 동맹을 맺게 되면 그건 곧 멜로스 섬의 정치 권력이 친아테네 세력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친스파르타 정치인들은 그 권력을 내놓기 싫어서 멜로스 섬 사람들이 다 죽든지 말든지 자유니 중립이니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아테네와의 동맹을 거부했던 거야.
결국 끝까지 권력에 집착했던 멜로스 섬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다 죽게 만든 것이다. 각자 자기 지혜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대파 토론이 활성화되면 오중이 떠중이들은 대파 토론의 문장들이 상대하고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낸 시험 문제가 에우티프론과 소프라테스의 대화에서 말장난 찾기이다. 오중이 떠중이들은 각자 고민해보고 답을 찾기 전까진 스스로 주제 파악하며 자중하고 있어라.